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드디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작년 7월 29일에 저희가 첫 방송을 시작했었죠. 네. 벌써 이제 1년이 됐고요. 네. 작년 처음에도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개정세법. 네, 뭐 매년 생일이 될 때마다 개정세법과 함께 할 것 같은 예상인데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개정세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매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하나의 슬로건을 걸어주잖아요. 네. 이제 이번에 슬로건을 보자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대 개편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슬로건이 정해지면 그거에 관련된 개정안이 쫙 이렇게 나래비를 세우잖아요. 이만큼 상세안이 나오는데 디테일한 내용도 저희가 많이 준비하긴 했지만 이런 거 빼고 정말 궁금해하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정세법 중에서 주택과 관련한 개정 사항들을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세 관련된 내용이 저희가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주택 관련 과세 내용 중에 개정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네. 주택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아니다 이제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건 없었고요. 네, 디테일하게 이제 어떻게 과세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달라지는 게 공유주택. 네, 지분으로 갖고 있는 이런 주택들. 그런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보완되었습니다. 네. 주택 임대소득에서는 주택수가 중요하잖아요. 네.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월세를 과세하는 방법, 보증금을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정리를 했었지만 한 번 더 짚어보면 어떻게 되죠? 일단 1주택자는 네,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요. 비과세입니다. 네. 근데 주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을 때부터는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시작하죠. 월세는 당연히 내고요. 네.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에는 과세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3주택인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택 숫자에 따라서 주택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주택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네. 먼저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을 하나로 봅니다. 아무리 다가구 주택이 크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다가구 주택 테두리에 들어온다면 다세대랑 달리 다가구는 하나로 취급하죠. 네. 근데 각각 구분해서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각각 한 채씩으로 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공유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로 되어 있었고요. 근데 지분이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각각 주택수로 보되 만약에 한 명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주택으로 봤어요. 그래서 최다 지분자가 2명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50대 50인 경우를 말하고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제가 어디에 전세를 살면서 쌩언니한테 전대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내 집은 아니지만 소유자는 내 집은 아니지만 이 주택수 계산할 때는 숫자로 하나를 카운트하는 거죠. 네, 이게 현행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할 때의 주택수 계산 방법이었어요. 네. 네,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그 공유주택, 공동명의 주택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이제 주택수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최다 지분자 의 주택을 보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소수 지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다 주택수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 주택에서 임대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포함을 합니다. 그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포함시키는 거죠. 내가 받는 소유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라면 내 지분이 최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카운트하게 되어 있고요. 공유주택의 소수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이제 두 번째 요건은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면서 30%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경우에 30%면 소수지분이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네. 이제는 그것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갑씨예요. 값이 감님. 감님 하니까 되게 뭔가 어디 우위에 있으신 분 같네. 네, 사례를 보면 네. 이제 본인은 부모 소유 주택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A주택과 B주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소유하는 단독명의고요. 여기서는 이제 월세 50만 원, 그리고 보증금은 1억 원의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B주택을 또 가지고 있는데 공유주택이고 최다 지분자 아닌 상태로 지분율 40%, 월세는 130만 원, 연 1,560만 원이 나오고 전체가요 보증금이 2억이래요. 이럴 경우에 현재는 A주택은 단독이니까 당연히 주택수 포함이고 B주택은 본인이 최다 지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 빠지고 40%를 갖고 있으니까 주택수에서 빠지고 그래서 지금 갑씨는 1주택자. 네, 1주택자고 1주택자인데 지금 첫 번째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닌 거로 보아서 비과세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이 갑씨는 일단 A 주택은 당연히 단독명의니까 네. 1주택. 그리고 B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임대수익이 지금 1,560만 원인데 본인 지분율을 계산해 보니까 624만 원 월세가 연 수입이 생겨요. 그러니까 6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B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니까 1세대 1주택자가 되었고 그래서 전체 월세 수입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A주택에서 월 50만 원, 그러니까 연간 600만 원, 그리고 B주택에서 본인 지분만큼인 624만 원, 그럼 총 1224만 원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되는 거죠. 네, 안 내다가 내려니 엄청 놀라시겠어요. 네. 감님 참 안타까운 케이스가 되는데 만약에 이 감님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부부가 이랬다면 아예 처음부터 과세 대상인 대상이죠, 거죠. 원래는. 네네.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어서 이렇게 합산이 안 됐던 합산이 안 거죠. 됐던 거죠. 네.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을림으로 갈까요? 네, 을림인데요. 을림은 3주택자였습니다. 이제 3주택자로 A주택 일단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독명의. 네. 그리고 B주택도 또 본인 명의 단독명인데요. 여기서는 월세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고 보증금은 5억인 상황입니다. 네, C주택도 있는데 C주택은 공유주택이에요. 기준 시가 12억. 지분율은 35%인데 최다 지분자 아니어서 주택수에서 포함이 안 됐었죠. 네. 보증금 10억이 있었고요. 네. 그럼 지금 현행에서는 일단 C주택이 3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4명이가 아닌 주택수로 빼기 때문에 을림은 2주택자였던 거죠. A랑 A랑 B. B.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C주택의 경우에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넘어요. 12억이기 때문에 기준 시가 우선 9억 초과. 근데 지분율도 35%로 30% 이상.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와서 을림이 이제부터는 3주택자가 되는 거죠. 네. 30% 이상 아니고 초과. 네, 잘못 말했죠, 제가. 네. 30% 초과. 그렇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게 3주택자가 되면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을림 같은 경우는 보면 보증금이 되게 많아요. 네, 10억인데 물론 10억에서 자기 퍼센트지만 따지면은 3억 5천이니까 뭐 이제 아주 10억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보증금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2주택자로서 과세되지 않다가 개정이 되면 B주택. 네, 포함해서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제 간주임대료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수지분 공유주택을 어떻게 주택수에 포함하는지가 좀 세부적으로 바뀌었다. 네, 점입니다. 언제부터 바뀌죠? 네, 이 법은 이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거는 뭐 20년부터, 어떤 건 21년부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행하면 그 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아마도 시행령은 내년 1월달, 뭐 2월달, 뭐 이제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이랑 물려가지고 12월에는 예산 통과가 되고. 되니까 후속안은 내년 1월달에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20년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바로 바뀌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주택수 네. 계산하는 게 좀 세부적으로 개정이 됐고 또 달라진 게 또 있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으신 네.
감면 관련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현행 이제 주택임대소득,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네. 뭐 소득세에서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정이 되죠. 소형주택 85제곱미터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4년짜리, 8년짜리 임대주택 등록을 하시면 네.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줬죠. 30%, 75%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막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세되더라도 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액 감면 받으면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네. 저희도 되게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요. 네, 그 감면율이 축소되었습니다. 현행은 30%, 75% 세액 감면을 해줬는데 개정되면 20%, 50%로 네. 바뀌어요.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바뀌고. 그러니까. 아니, 약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왜냐면 이렇게 75% 가면은 진짜 엄청 큰 거잖아요. 이게 감면해주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75%가 아니라 50%로 감면해주겠다라고 바뀌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실 취소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아니 이게 나는 75%가 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수익률을 등록했는데. 고려해서 등록을 했는데 50%로 바꾼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억울한 것 억울하긴.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아직 세법 개정안이 안이 나왔을 뿐이지 12월 달에 정말 법이 개정되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세수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이 안은 21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19년, 20년에 대해서는 뭐 기존대로 2년 동안은 뭐 감면을 높게 받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축소된 걸로 적용이 되겠네요. 네, 근데 요 감면안이 정부에서도 할 말이 있다고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를 보면 원래 당초에 30%, 75% 감면을 해주겠다고 한 거는 2019년까지였어요. 2019년까지만 적용되는 법에 의해서 30%, 75%가 적용됐는데 요거를 3년 연장하면서 감면율을 낮춘 거거든요. 뭐 법대로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찜찜하고 좀 그렇긴 하네요. 세 번째 개정사항, 주택에 관련된 세 번째 개정사항 말씀드릴게요. 네. 부수토지 면적이 이제 축소되었어요. 네. 네. 원래 주택은 건물에다가 주택에 딸려있는 땅까지 합쳐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택 면적의 뭐 5배, 뭐 수도권 외에는 10배까지는 이제 주택 부수토지로 봐서 주택과 같이 세트로 뭐 비과세 달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수도권에서는 이제 5배, 도시지역 5배에서 3배로 네.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3배로 축소했는데, 근데, 땅이 그렇게 넓은가요?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그렇게 아파트밖에 없는데? 그죠, 그죠, 건물에 붙어 있는 이제 이 땅이 그렇게 넓은 지역은 사실은 별로 없는데 뭐 어떤 취지로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아마 큰 고급주택 같은 경우가 정원 짧은 이런 집? 뭐 그런 경우 해당되니까 뭐 아주 일반적으로 세금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번째로 또 바로 넘어갈까요? 네, 네 번째는 좀 해당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희도 이런 식으로 컨설팅 많이 해드렸었죠. 네. 이렇게 바로 겸용주택입니다. 자, 겸용주택이 뭐죠? 겸용주택은 상가랑 주택이 같이 있는 주택을 말해요. 네. 그래서 1, 2층은 뭐 상가고, 그 위에는 뭐 3, 4, 5층은 주택이고, 이런 주택이 겸용주택인데. 네. 세법에서는 면적에 따라서 과세를 달리하잖아요. 네. 만약에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크거나 아니면 둘이 같으면 그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하고, 만약에 상가가 더 크면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이렇게 세금 계산을 했는데 그 좀 전략적으로 1층은 상가고 위에가 이제 주택인 경우에 전체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렇게 혜택을 받았잖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내내 상가 부분이 넓었다가도 처분하는 시점에 주택이 넓으면 다 주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처분하시기 전에 주택 면적을 늘리는 이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셔도 효과가 없는 네.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겸용주택인 경우에도 이제 9억 초과의 고가주택은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서울이나 뭐 수도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격들이 싼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상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네, 않을까 싶어요. 9억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기존대로 했을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되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까지 받게 되고 이런 거를 고려하면 세금이 확 줄잖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 네. 뭐 양도가액이 38억. 인 경우, 그러니까 주택이 85, 상가가 77, 주택이 좀 더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게 되면 9억 초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니 1억 6천. 네. 왜냐하면 지금 10년 이상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나 되기 때문에 네. 세부담이 아주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 이제 9억이 넘기 때문에 네. 주택은 주택으로 발라내고 상가는 상가대로 발라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뭐 9억 초과 80% 적용하고 상가는 그냥 일반 30%까지 적용을 하게 돼서 세금을 계산하면 4억. 네. 세금이 4억 되네요. 그러면 와, 세금 차이가 거의 3배 네. 되는 거죠? 와, 네. 그래서 이 법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바로 시행하진 않고요. 얘는 2년간의 유예를 두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조만간에 몇 년 안에 양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2021년 안에 처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제 주택과 관련한 주제 4가지 정도를 뽑아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주택수의 기준이 좀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도 있고 이제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좀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특히나 올해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신고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4년짜리, 8년짜리 임대주택 등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이게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셨을 텐데요. 2021년부터는 감면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셨다가 잘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개정세법도 다음 이제 금융편이라든지 뭐 네. 법인세 편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준비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법이 어떻게 이제 개정이 되고 확정이 되는지 그런 과정까지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년 열심히 네. 노력해서 6,000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내년에 다시 인사드릴 때는 더 많은 구독자님들에게 관심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진짜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3번째 사무실에 와 있고. 네, 저희 사무실도 이사하기도 하고 네. 쌤 누나는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죠. 네, 제가 헤어스타일. 그쵸. 짧았다가 빠마있다가 네. 풀었다가 다시 파마했다가 엄청 날씬했었는데 다시 뚱뚱이가 됐고 힘들어. 다음해에는 다시 홀쭉이가 될 수 홀쭉이가 있도록. 되도록 언제든지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법 이제 어려운데 또 어렵기도 하고 또 계속 변해서 이게 문제예요.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한테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채널이랑 다르게 막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로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스터디 해주시고 많이 도움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정말 뿌듯한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 잊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년이 10년이 될 때까지 과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 세게 물어봐요. 세게 물어봐야 돼? 안 돼. 따 불러봐요.